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엘첼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엘첼비가 지금 월봉 차트를 한번 봤어요. 자, 이렇게 보면 1, 2, 3, 4년 동안 굉장히 박스권에서 움직였다. 6만원인데 보면은 한 4만원대, 4만 2천원대에서 3만원대 이 가격을 거의 4년 정도를 박스권에서 움츠렸다가 이런 힘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나서 12만 9천원을 찍었어요. 자, 후행성 차트를 보고 나서 지금 한 1년, 2년 정도 봤는데,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역시 HLB가 어떠한 악재가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월봉 차트에서 여기서 이제 돌파할 수 있는 12만 9천 원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과 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.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, 이런 재료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이냐. 월봉 차트를 보면 이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.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이제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.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. 근데 거래량이 둘 중에 하나예요. 50대 50.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너무 많이 폭발하면은 매도 사인이고,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또 폭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거래량만으로도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다. 아무래도 이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. 이걸 보시면 되고,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압축을 했었냐, 또는 롱타임으로 차트가 그려졌었냐, 이런 거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재료가 FDA 이런 뭐 신학 승인 이런 재료가 나타나니까 이런 시장이 대부분 이제 엄청난 뭐 영업이익이 한 2조 가까이 나오고 매출액이 뭐 연 2조 정도 나오는 이런 확실한 재료를 우리가 이 팩트라고 그러는데, 팩트를 보고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제 승인 거절 뭐 CRL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LCLB는 역시 신용이 0.06%인데 신용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시총도 한 5조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지분이 20%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뭐 7.8기죠. 그렇게 계속 FDA부터 승인을 받을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재료가 있다. 이걸 볼 수가 있고, 제가 오늘 한번 또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판갈이라는 것은 어떤 판을 깔잖아요. 우리가 대부분 이제 CEO, 리더들은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. 자, 우리가 판을 못 읽으면은 완전히 그냥 뭐 바둑에서 한 점 내고 아니면 2점 내고 거의 한 점 내면 죽잖아요. 그러니까 2점 내고 사는 거에 연연한다. 대부분 우리 인생의 거의 한 70% 가까이는 그냥 먹고 살다가 가는 거죠. 자, 여기서 보면 CRL이 또 나왔어요. 보안 요구서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제약회사가 이 CRL을 받고 있다. 이것은 FDA 전 국장 이렇게 나오는데 연구센터장이 불필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자, 미국 식품의약국 푸드앤드드러그 이 간청인데 션인데 일부 지도부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에게 의약품 허가 신청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온 수십 년 된 정책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자,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을 잠깐 얘기해 보면은 이 제약 바이오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냥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연구 개발하거나 이런 거에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대부분 이제 OEM 시스템으로 인해서 글로벌 제약회사, 대형, 뭐 블랙퍼스트 이런 회사들의 약을 만들어 오고 있다. 이 레시피대로 그냥 몇 그램 넣어서 뭐 한 50가지를 넣어서 약을 만들어내는 팩토리에 불과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LCLB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. 연구, 뭐, 개발, R&D 쪽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. 자, 근데 FDA가 약물, 이 드러그에 대해서 평가 및 연구센터장이 조지, 티드 마시 박사인데, 이 사진이 위에 있고, 자, 개별 약물을 검사하고 투표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을
것에 벗어나고 싶다. 이렇게 어떠한 뭐 이 틀에 박힌 이 플랜에 박힌 이런 거를 좀 이번 기회에 뭔가 변화, 체인지를 좀 주고 싶다. 이걸 얘기하는 거죠. 자, 이 1972년 정부의 기술적 결정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에 의한 만들어졌다. 72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 5년, 54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, 뭐 치료제, 에두헬륨 같은 약처럼 승인 과정의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근데 지금 L7B가 빨리 이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. 근데 미중 갈등, 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 반도체, 자동차, 가전제품, 뭐 곡물 이 다음에 지금 제약 바이오가 거의 마지막 단계다. 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국을 좀 경계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달 FDA에는 제품 승인을 거부할 때 기업에 발송하는 완전 응답서와 CRL을 공개하기 시작했다.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. 티드마시는 이 서한 공개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 투명성을 촉진한다고 말했다. 이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금. 자, FDA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. 뭔가 모르게 지금 LCLB 쪽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. 이 좋은 지금 FDA가 뭔가 판을 한번 갈아엎자.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. 자, 우리가 골파기 작업은 이제 감자를 씹기 위한 골을 파는데 굉장히 골이 넓게 가는 게 아니라 길게 가죠. 얇게 길게 가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것을 판을 한번 갈아엎어 보자.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적인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헤지펀드의 기업 사냥꾼 뭐 이렇게 헌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컴퍼니 헌터. 자, 백악관에 재입상한 이후 자문위원회 회의를 7번 만에 개최했다. 작년 같은 기간에는 22번 개최했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 LCLB가 지금 FDA 이런 쪽에 미팅을 최소한 7번에서 22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미팅 기회를 지금 잘 갖춰지고 있지 않다. 이것은 뭐 중국에 있는 항소제약에 대한 좀 뭔가 필요한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리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LCLB가 과연 미국에 있는 자회사라고 볼 수 있죠. 엘레바 얼마나 많은 FDA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 미팅을 갖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자문위원회 어떠한 뭐 기술적인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 좀 퀄리티나 또는 디테일하게 이 뭐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최소한 FDA 문을 두들겨야 허가를 낼 수 있다. 이 대어 아메리카라고 그러는데 이 엄격한 인체 약물 검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. 이 엄격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거나 인간의 감정이 섞여져 있거든요.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.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안 좋았던 기억들을 다시 뭐 되새김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눈 녹듯이 녹거든요. 근데 내가 좀 기분이 암울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잣대를 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LCLB가 지금 최종 결정 승인 이것을 내리기 이뭐 비포 전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최종 결정에 빨리 승인이 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으면은 저의 바람입니다. 월봉 차트가 굉장히 많이 2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리꽂았다. 이게 제로가 이 소멸했다. 근데 외국인이 지분이 20%를 20.24%인데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. 그리고 또 개인들이 거의 뭐 한 20만 명 가까이 LCLB를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